인터넷 동호회에 가입하라. 많은 직장인들이 그들만의 섬에 살고 있다. 하루 종일 회사에서 같이 있는 것도 모자라 밤에도 회사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어쩌다가 옛 친구들을 만난다. 대학생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학교, 술집, 도서관, 집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동문회나 동아리가 끼어들어도 그 패턴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혼자 있는 것만이 고립은 아니다. 늘 익숙한 세계에만 있는 것 역시 고립이다. 가는 장소, 만나는 사람이 늘 정해져 있는 상태는 편식과 마찬가지이다. 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는 없다. 주의해야 할 것은 비슷한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다. 같은 학과 사람들만 만나면 다른 학과는 알지 못한다. 딱 그 학과 수준의 시각만 가지게 된다. 회사도 마찬가지다. 회사 사람들만 만나면 그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기업에는 흔히 부서 간의 갈등이 있다. 생산부와 판매부, 판매부와 기획부 등이 서로 갈등하는데 그것들은 그들 부서의 논리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나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야 이해가 되는데 그러지를 않으니까 상대의 시각이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만나더라도 내 말을 하기 위해 듣는다면 더 큰 싸움을 부른다. 또 다른 편식의 부작용은 변화의 어려움이다. 인간은 낯선 것을 탐험하려는 욕구도 없지만 기본적인 욕구는 안정이다. 낯선 환경보다 익숙한 환경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익숙한 것이 변화할 때 우리는 불안함을 느끼고 경계한다. 예를 들어 연인이 평소와 달리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이 사람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나? 라고 생각한다. 늘 눈을 보며 인사를 하던 상급 상사가 인사를 받는 등 마는 등 하면 어제 올린 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생각한다. 당신이 새로운 변화를 위해 새로운 내일을 위해 변화를 결심하고자 하자.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고 점심시간에 잡담에도 끼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동료들은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을 것이다. 그럴 때 저는 오늘부터 변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손발이 오그라들기 때문이다. 자신의 새로운 페르소나를 만드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다. 새로 만나는 사람들은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 평소와 다른 태도를 보여도 오늘 왜 그래? 라고 묻는 사람은 없다.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고립을 선택하라. 아는 사람 중 한 명은 카니발 자동차 동호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 번 종모를 하면 200명 정도가 모이는 꽤 큰 동호회여서 자동차 회사에서 지원까지 받는다고 한다. 차가 좋아서 우연히 가입한 그 동호회에서 그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동호회 사람들에게 그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준다, 진중하다, 입이 무거운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아는 그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말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듣는 사람의 관심사에는 조금도 신경을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자기가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만 했다. 어제 영화를 봤으면 상대방이 그 영화를 봤는지 보지 않았는지 물어보지는 않고 내내 그 이야기만 했다. 새로운 취미가 생겼으면 그 이야기만 했다. 그가 동호회에 나가면서 의도적으로 말을 줄인 것은 아니었다. 대부분 낯선 자리에 가면 말을 줄일 수밖에 없다. 질문을 받긴 했지만 낯선 사람에게 자기를 보이는 게 싫어서 짧게 대답했다고 한다. 그러기를 몇 차례 하니까 그 이미지가 동호회에서 그의 성격이 되어버렸다. 37년 동안 말하는 즐거움으로 살아온 그는 새삼 듣는 즐거움에 빠져 있다고 한다. 그는 일상을 살아오면서 주변의 지인들에게 말을 좀 줄여라, 남의 말도 좀 들으라 라는 충고를 숱하게 들었다. 하지만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의 스토리를 듣는 가치와 즐거움을 알지 못했기에 그의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다. 동호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는 변호사도 있고 말단 직원도 있고 잠깐 노숙자 생활을 할 만큼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선 사람도 있었다.
그들의 직업과 삶의 스토리를 듣는 것은 즐겁기도 하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특별히 인맥을 쌓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잘 들어주기만 한 것으로 그들이 자신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노숙자 출신의 사장님이 별 이유 없이 비싼 밥을 사줬다는 것이 그가 내세운 호감의 증거였다. 익숙한 세계에만 있으면 고립되어 있으면서도 고립되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한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고립감을 느끼지만 실은 자신의 섬을 벗어나 대륙으로 나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고립의 틀을 깨는 방식이 바로 고립이다. 그의 직업을 물어라. 한 동호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는 사람들은 주제보다 사람이 좋아서 계속 모임에 나간다고 한다. 그림을 공부하는 모임에선 활동하고 있는 한 친구는 자신과 다른 관점, 나와 다른 영감을 얻고 그들에서 배운다고 한다. 같은 그림을 보고도 저렇게 느낄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이다.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서로의 본명은 모른다. 웹에서 쓰는 닉네임만으로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는 나와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때문에 모임에 계속 나가고 있다고 말한다. 동호회의 시작은 흥미있는 주제지만 나중에는 같은 주제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옮겨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동호회는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종목이 좋다. 그게 무엇이든 자신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분야를 선택하라. 그리고 그런 동호회를 찾아 2개 이상 가입을 하고 각기 2번 이상 오프라인 모임에 나가보라. 거기서 전문성과 문화성 그리고 인맥을 봐야 한다. 어떤 동호회의 주제는 내버려 두고 완전히 친목 모임이 되어버린 것도 많다. 이런 모임은 오래 유지되지 못하거나 모여서 낼 수 있는 성과가 없다. 대체로 친목 모임이 되어버린 동호회는 문화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주제가 죽여버렸으니 먹고 놀자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역시 연관되기는 하지만 주제 다음에 봐야 하는 것이 사람이다. 인맥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를 봐야 한다. 이 사람과 친해져서 나중에 둑을 봐야겠다는 개념이 아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리더가 중요하고 그의 인맥이 중요하다. 2번 나가서 이런 점들을 점검해보고 합격점을 줄 수 있으면 거기에 둥지를 들면 된다. 이미 형성되어 있는 동호회에 나간다면 처음에는 질문을 받는다. 사람들은 당신을 궁금해할 것이다. 물론 이 궁금증은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게 된다. 직업을 묻는 것은 그 다음이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당신의 직업이 뭐냐고 묻기도 힘들고 예의도 아니다.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물론 여기서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예, 무역회사에 다닙니다. 라는 방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직업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언제부터 그 일을 해왔는지,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잘할 수 있는지, 그 일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왜 그것이 중요한지를 물어봐라. 놀랍게도 질문을 하고 듣는 과정에서 자신이 노출되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익숙한 환경에서는 자신의 강점이나 약점, 성격 등이 노출되지 않는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자신이 노출되게 되고 객관적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자기 자신과 직업을 볼 수 있게 된다. 외국에 나가서 색다른 문화를 접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문화의 독특함을 인식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다른 사람의 직업에 관해 질문하면서 그 대답을 자신의 일에 대입함으로써 업계 내부의 시각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한 동호회에 오래 나가면 결국 거기도 익숙해지지 않느냐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상이한 2세계를 경험하는 것이다. 물론 동호회가 새로운 자극을 주지 못한다면 쿨하게 떠나야 한다. 떠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스토리에 진심은 관심을 가지고 듣는 것이 먼저다.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블로그를 하라 라는 제목으로 낭독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